오늘 이야기는 11살 민준이라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13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할아버지의 존재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준이와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키도 또래보다 조금 작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어요. 반에서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였죠.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깊은 그런 아이들 말입니다. 민준이에게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김정호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3인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민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명절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 드리러 간다고 용돈도 받는다고 자랑하는데 민준이네는 명절에도 그냥 집에서만 지냈어요. 엄마, 우리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는 걸 민준이는 놓치지 않았어요. 민준아,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내가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주면 엄마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민준이에게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 김정호 씨는 그때 28살의 청년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죠. 그런데 정호 씨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아버지, 즉 민준이의 할아버지는 대한산업이라는 큰 회사의 회장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정호 씨였지만 그는 평범한 사랑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한 여학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지금의 민준이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어요. 특별히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집안이었죠. 하지만 정호 씨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정호 씨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기뻐하셨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 어떤 집 딸이냐?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봐야겠구나. 그런데 정호 씨가 그 여학생의 집안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정호야,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찾아라. 아버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의 집안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일이다. 그날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문중이나 집안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잖아요. 특히 큰 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정호 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심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몇 달 동안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할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어요. 마침내 정호 씨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뭐라고?
저는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라도 말입니다. 대신 집안에는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걸 포기하겠어요. 그렇게 정호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13년 전 그날이었어요. 정호 씨와 지금의 아내는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했죠. 그 후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호 씨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자랄수록 더욱 그랬어요. 여보, 우리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글쎄요. 그냥 할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민준이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정작 민준이는 할아버지에 대해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13년 동안 아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 비서, 정호 소식 좀 알아봐줘.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할아버지가 비서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그럼 다시 연락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지만 알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박 비서는 13년 동안 멀리서 민준이 가족의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첫걸음을 걸을 때도, 유치원에 입학할 때도 모든 소식이 할아버지에게 전해졌어요. 회장님, 손자분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 아이예요. 할아버지는 그날 밤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거든요. 손자가 태어났는데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었나?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민첩할 민자에 준수할 준자를 썼다고 하네요. 민준이. 좋은 이름이구나.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종이에 써보면서 하루 종일 중얼거리셨어요. 민준이가 돌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비서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박 비서, 은행에 민준이 명의로 적금 계좌 하나 만들어줘. 매달 100만 원씩 넣고. 회장님, 그럼 언젠가는 전해주실 생각이신 건가요? 모르겠어. 일단 만들어만 둬. 그렇게 할아버지는 13년 동안 매달 민준이 적금 계좌에 돈을 넣어두셨어요. 민준이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민준이가 유치원에 입학할 때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할아버지는 모든 소식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직접 나서지는 못하셨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 체면이 서지 않아. 그런 마음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고집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민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참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거예요. 반에서도 늘 구석자리에 앉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걸 더 편해했어요. 그런 민준이를 반 친구들은 투명인간이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특히 박성호라는 아이가 민준이를 유독 못살게 굴었어요. 박성호는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사였고 집도 부유했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야, 김민준. 너는 정말 존재감이 없다.
너 아빠는 뭐 하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셔. 회사원? 어떤 회사? 그냥 회사 다니셔. 그래서 너희 집이 가난한 거야? 민준이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사실 민준이네가 가난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넉넉하지 않았죠. 민준이는 거의 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새 옷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미안했거든요. 용돈도 다른 친구들보다 적었고 학원도 많이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부모님 마음도 참 아프셨을 거예요. 여보, 우리가 민준이한테 너무 미안해. 나도 그래. 다른 아이들처럼 해줄 수 없어서.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착하게 자라고 있잖아. 돈이 전부는 아니야. 부모님은 이렇게 서로 위로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우셨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민준이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반 친구 지연이의 생일 파티였어요. 내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 할 건데 볼 사람? 아이들이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닿자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때 박성호가 끼어들었죠. 야, 지연아. 김민준이도 부를 거야? 글쎄. 얘는 재미없잖아. 와도 구석에만 있을 테고. 그리고 선물도 별로 안 가져올 것 같은데? 결국 지연이는 민준이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민준이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지연이네 생일 파티에 갔을 테고 자신만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민준이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축하는 해주고 싶어. 민준이는 용돈을 모아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3만 원을 꺼내서 문구점에 갔어요. 예쁜 공책 사서 포장지로 곱게 싸고 카드까지 썼습니다. 지연아, 생일 축하해.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민준이가. 그렇게 민준이는 지연이네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나도 축하해주고 싶어서 왔어. 늦었지만 괜찮을까? 지연이는 당황했지만 이미 온 친구를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 들어와. 하지만 파티 내내 아이들은 민준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민준이만 빼고 했고, 사진을 찍을 때도 민준이는 항상 맨 뒤쪽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케이크를 먹을 때 일어났습니다. 박성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 너 집 진짜 가난하지? 너 보면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용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아이들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맞아, 맞아. 민준이 너 학원도 별로 안 다니잖아. 너희 집 차도 없지. 엄마가 늘 걸어서 데리러 오시던데? 민준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그때 박성호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야, 솔직히 너 같은 애가 우리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너는 네 수준에 맞는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민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눈물을 참으면서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없는 아이일까?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안녕? 나는 민준이 할아버지란다. 민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요? 어떤 할아버지요? 민준아, 너의 아빠의 아버지, 친할아버지야. 민준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의 아버지요? 저는 할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는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너를 지켜봤단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저를 아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네가 태어날 때부터 쭉 지켜봤어. 너의 첫걸음도, 유치원 입학식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단다. 민준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할아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걸까요? 할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바보였단다.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 아빠랑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랬단다. 그래서 너를 그동안 못 만났어. 그때 민준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럼 아빠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하신 걸 아세요? 아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그때 민준이가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는 손자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 있니? 할아버지에게 말해봐라. 민준이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놀린 일, 생일 파티에서 받은 상처까지 다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일 학교에 무언가를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평소처럼 생활해라. 할아버지, 창피한 건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더 놀릴까봐요. 민준아, 할아버지를 믿어봐라. 너에게 절대 창피를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민준아, 네? 할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어요. 손자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손자와 대화를 나눈 게 너무 기쁘기도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민준이가 다니는 학교에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문 앞에 대형 트럭 세 대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트럭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었죠. 저게 뭐야? 뭔가 엄청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이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할아버지가 이런 큰일을 벌일 줄은 몰랐거든요. 첫 번째 트럭에서 내린 것은 최신형 태블릿 PC 100대였습니다. 두 번째 트럭에서는 각종 스포츠 용품들과 놀이기구들이 나왔어요. 세 번째 트럭에서는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대형 TV, 에어컨, 정수기, 그리고 도서관용 책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더 왔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급하게 나와서 그분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산업총무이사 김철수라고 합니다. 대한산업이요? 교장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대한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었거든요.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김 이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학생 여러분, 저희 회장님께서는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기증품들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특별히 5학년 3반 김민준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순간 운동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민준이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성호를 비롯한 친구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김 이사가 민준이 앞으로 와서 정중하게 봉투를 건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민준 학생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아, 할아버지는 네가 지난 토요일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안다.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너처럼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단다. 그때 할아버지는 다짐했어.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겠다고 말이야. 오늘 이 선물들은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너처럼 힘든 모든 친구들을 위한 거란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너는 그동안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구나. 이제 할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친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사랑한다. 우리 민준이. 할아버지가 편지를 읽는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처음 느끼는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죠. 민준이는 용기를 내어 마이크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게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한산업회장님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여러분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박성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 놀렸던 민준이가 갑자기 이렇게 큰 반전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이후 민준이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3년 만에 전화였어요. 정호야, 아버지다. 아버지. 정호 씨는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정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13년 동안 정말 바보 같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아버지. 그리고 민준이를 만났다. 우리 손자. 정말 착하게 컸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죄송합니다.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아들을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전화로 3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13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모두 풀어내면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온 가족이 할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13년 만에 재회였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 민준이도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처음 만나는 할아버지였지만 왠지 모르게 정말 친근하고 따뜻했거든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동안 너를 위해 모아둔 게 있어. 할아버지는 은행 통장 하나를 민준이에게 주셨어요. 매달 넣어둔 적금이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매달 용돈을 모아둔 거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써라. 민준이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손자를 그리워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반 회장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소극적인 아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아이로 변했죠. 특히 민준이는 자신처럼 소외받는 친구들을 특별히 챙겨주었어요. 혼자 있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 도와주었습니다. 민준아, 너 많이 변했다.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고마워. 나도 이제 진짜 친구가 뭔지 알 것 같아. 박성호도 민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민준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괜찮아.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민준이는 박성호를 용서해 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친구는 조건 없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이런 민준이를 보며 늘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꿈꿨던 그런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아이야.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요. 이제 민준이네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할아버지 댁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민준이는 할아버지께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어요. 할아버지도 민준이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민준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단다. 너처럼 친구들에게 무시받기도 했고. 정말이에요? 그래. 그때 할아버지는 다짐했어. 언젠가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가족을 정말 소중히 하겠다고. 그런데 왜 아빠랑 싸우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야. 성공했다고 해서 가족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단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셨죠. 회장님,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민준이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호랑 애미야, 정말 고맙다. 민준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아버지, 무슨 말씀을? 아니다. 그동안 내가 함께하지 못했는데도 민준이가 이렇게 착하게 자란 건 모두 너희가 잘 키운 덕분이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을 잃을 뻔했어.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지. 그때 민준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기뻐요. 이제 저에게는 정말 완벽한 가족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13년이라는 긴 시간도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처럼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친구들에게 상처받았던 민준이가 결국에는 더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가족의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께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계시다면 오늘 안부 인사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
포기할 때가 진짜 늦은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르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